그냥 운송협약은 구조가 똑같아요. 적용 요건, 적용 구간, 적용 화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적용 요건이라고 하면 이제 원문 읽어보면 더럽게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찌됐건 바르샤바 체제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몬트리올 협약이. 이제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 법도 사실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바르샤바 협약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표현이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개정 바르샤바 협약 때도 이어지고 몬트리올 협약에도 이어지면서 표현을 좀 쉽게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못 써요. 그대로 쓰면 변태야. 이거 HS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풀어드린 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장 깔끔하죠.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이 모두 제약 국가인 경우.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제일 골 때리거든요. 이걸 원문을 읽고 설명을 드려야 감이 좀 올 거야. 730페이지 1번 적용 요건 볼게요. 이 협약의 목적사, 이제 국제 운송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는 거겠죠. 국제 항공 운송에 적용이 됩니다. 국제 운송이라 하면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잘 보세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한마디로 뭐예요?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모두 제약 국가인 경우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뭐예요? 한쪽만 제약 국가일 경우입니다. 그럼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하며,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쓸 수 있겠어요? 갑자기 HS 막 삘 나죠?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점수는 두 번째 많이 배점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이 어차피 거의 모든 나라가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요건에 의해 충족이 되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협약이라는 거 널리.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약 국가가 아닐 때는 한쪽만 제약 국가라도 어떻게든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고 했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키워드 잘 보세요. 제약 국가 단일 영역의 운송으로서 예정된 기항지가 3국에 있고, 그리고 이 예정된 기항지가 제약국 단일 영역 내 운송으로서 예정된 기항지가 3국에 있는 경우 이 협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예정된 기항지가 그 3국이 제약 국가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쓰시면 되거든. 그 키워드는 이거예요. 제약 국가 단일 영역 내의 운송, 예정 기항지가 있고, 예정 기항지가 3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 기항지가 제약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무리 제가 이걸 찾아봐도요, 일단 무역실무 교재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역실무에서 항공운송은 비주류거든요. 일단 무역실무 교수님들이 어차피 항공운송이 전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뭔가 무역실무 교재마다 다 뭔가 적당히 뭔가 대충 그 스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뭉뚱거려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강사를 하는데 둘 중 하나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척 하던가, 존재하는 줄 알았으면 설명을 하던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교재에서 없애버릴까? 없애는 게 제일 깔끔해요. 무역실무 교재는 그러면 됩니다. 강사가 모르는 걸 교재에 안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건 협약, 원문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래 이러면 분명히 판례는 존재할 것이다.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판사가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물론 이게 바르샤바 협약도 개정 바르샤바 협약부터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협약을 적용시킨 우리나라 판례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갈 일 없죠. 뭐 여러분들 뭐 여행 간다라고 하면 뭐 약간 좀 어드벤처 할 수 있는 데가 뭐 이집트, 뭐 터키, 아프리카, 왜요? 뭐 발리 이런 데 갈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하려고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 혼자서 가긴 그런 나라 있죠.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거려.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이게 땅콩 항공을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갈 땐 좋아요. 자, 돌아올 때 말레이시아죠. 이제 코타키나발루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귀국을 해야 되면 짜증나는 거. 이 천국을 벗어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제 직장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막 스트레스 이미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새벽에 도착하게 해가지고 새벽에 바로 회사로 가려고 하루라도 더 여기 머물려기 버티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 대한항공이 잘 보세요.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그 딜레이 사유가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 결함은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 미안하다고 오늘은 비행기 못 뜬다고 사람들 다 이제 그 호텔로 돌려보내고 다음날에 대체 비행기를 띄워서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코타키나발루 하루 더 있었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필 그 비행기 안에 변호사가 한 명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알죠? 변호사 한 명 타고 있으면 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단체 소송은 변호사한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땅콩항공한테 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회사도 출근 못하고 나는 100만 불의 손해를 봤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 제대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 단체에서 나한테 10만 원만 내면은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주겠다. 단체 소송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해가지고 진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단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이때는 이제 바르샤바 협약 때 얘기거든요.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판사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어떤 운송협약이 항공 운송협약이 적용돼서 있냐 없냐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체약국 비체약국이었거든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쌍방이 체약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항공 운송협약 적용되면 안 되나? 자,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거. 판사가 두 번째 읽은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뭔 소리야 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판사의 해석이 정확해요. 자, 해상운송협약은요. 화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항공운송협약은 사람과 화물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고요. 화물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은 우리 뭐예요? 편도. 화물에 가서 보내면 되는 거죠. 사람은 왕복. 이걸 코타키나발루 가는데 편도로 가요?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운송수단 타고 편도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화성이요. 화성 입주민 모집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편도. 화성 가면 못 돌아와요? 그런 거에 우리가 무언가를 탄다는 건 다 왕복이죠. 기본적으로 왕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로 본 거냐면요. 판사가 출발지가 어디예요? 인천공항. 비행기는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 승객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예요? 인천공항인 거예요. 도착지가 코타키나발루가 아니라 최종 도착지는 이 비행기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 인천공항, 도착지 인천공항. 그럼 뭐예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체약국 단일 영역 내 운송입니다. 한국에서만 운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돌아왔죠. 체약국 단일 영역 내 운송면으로. 그럼 얘 뭔데? 이 나라는 뭔데? 기항지요. 코타키나발루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기항지예요? 예정된 기항지입니다. 예정된 기항지와 예정되지 않은 기항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정되지 않은 기항지는 뭐야? 비행기를 할 때 갑자기 그 손님이 아이고 배야 이러면은요. 근처에 있는 그 공항으로 긴급하게 착륙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정되지 않은 기항지.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예정되어 있는 거죠. 저 나라 찍고 이 나라 돌아오는 거 있죠. 예정된 기항지. 예정된 기항지가 어디에 있어요? 3국. 체약국 단일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예정된 기항지가 3국에 있는 경우에는 운송협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기항지가 한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출발해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예정된 기항지가 부산이면은요. 그건 국내 운송이죠. 예정된 기항지가 3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운송이 되는 거예요. 체약국 단일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예정된 기항지가 3국에 있는 경우에는 운송협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기항지가 이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몬트리올 협약 나오기 전의 시절이어가지고 판사는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개정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전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돼 있었으니까 쓸 수 있겠죠.
와, 쉽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30페이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즉 쌍방이 채약국인 경우에요. 두 번째,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3국이죠.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하고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두 지정간 수행하는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거예요.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를 가려고 한 것은 국내 운송이죠.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잠깐 일본에 착륙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예정된 기항지에 일본은? 아니죠. 그건 국제운송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정된 기항지 3국. 이 키워드 다 적을 수 있겠죠? 이거 다 적으면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안경 벗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 강의 듣는 사람이 몇 없는 것 같잖아. 이제는 이 문제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어. 다 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